progress. 그래서 제일 예쁜 가을 어딜까요? 네, 설악산 아니에요. 내장산? 이거 안 돼. 응? 담양이 산림청에서 선정한 가장 예쁜 도시예요. 예쁜 가을입니다. 근데 제가 본 곳 중에 제일 예쁜 곳은 이 고창, 선운성, 고창 승수. 아, 그냥 감탄하면 지나갑니다. 감탄하면. 저기, 여기에 제가 찍은 사진, 고창 승수. 너무너무 예뻐. 수백 명의 여고 동창생 50대 아줌마들이 어머머머 이러고 가는 곳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여러분 조금 지금은 늦었고요. 10월 둘째 주쯤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알펜루트 알펜루트는 8월부터 예약이 마감됩니다. 일본의 이 2300m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빨간 단풍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일본의 동양의 알프스입니다. 3000m까지 올라갑니다. 알펜루트는 일본인들도 평생에 한번 가고 싶은 이 단풍이고요. 11월 지금쯤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12월 되면 절벽이 생기는 굉장히 아름답고요. 나고야 밑에 내려오면 협곡열차라는 걸 타고 한 2시간을 가거든요. 그게 또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나고야 시내에는 또 나고야가 자랑하는 1000만 불짜리 야경이 있는 곳입니다. 2박 3일 정도 갔다 오면 약간 짧고요. 3박 4일이면 아주 좋은 알펜 루트도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경영인정기 20 정도 팔면 갔다 올 수 있는 한 200만 원 정도면 아주 럭셔리하게 노 쇼핑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볼 수 있는 곳이 알펜루트입니다. 대한항공 직항이 나고야까지 가고요. 거기서 30분이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올해는 이미 늦었고요. 내년 8월부터 대한항공이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듦의 3가지 아세요? 내가 나이 들었다! 라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뜻이 이뻐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죠. 나이듦의 특징,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계절이 늘 지나간 다음에 느껴. 굉장히 늙은 겁니다. 꽃이 진 다음에 언제 꽃이 폈어? 이거 이렇게 돼. 계절을 춥다 덥다로만 느끼는 게 첫 번째 늙음이고요. 두 번째는 감동이 없어. 좋을 게 있어? 그냥 그렇잖아. 뭐 이런. 세상에 좋은 게 없는 게 가장 늙은 겁니다. 근데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노래를 부르죠. 언제 노래 불렀어요? 노래는 지하 노래방에서만 부르는 거로 알는 게 가장 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하실 때 제 강의 듣지 말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훨씬 더 젊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슴에 꽃이 있어야 꽃이 보입니다. 자기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이 보이고요. 자기 안에 넉넉함이 있어야 가을이 보입니다. 자기 안에 열정이 있어야 고객이 보입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고객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10% 정도 납니다. 성과가. 이거 10%가 뭐야? 1년이면 100%입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열정으로 보는 제1번은 뭐냐? 바로 1%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1%에 보이지 않는 것.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미래를 보는 제1번이 뭐예요? 사실은 짧게 보면 금리고요. 길게 보면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오를 수 없어. 지독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에요, 1980년에 신도시 아파트가 여러분 한 3천만 원 했습니다. 그게 2000년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일본이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딱 10배, 3억까지 올랐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도 안 합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빈집이 천만 채, 천만 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보려면 인구고요. 가장 짧게 보려면 금리입니다. 금리를 보셔야 돼요. 인구를 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고객에게는 변액보험 권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인도 주식을 사십시오. 인도. 인도.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등입니다. 14억 4천만 명. 중국보다 2천만 명입니다. 인도는 산하 제한이 금지돼 있습니다. 산하 제한 금지돼 있습니다. 한 여인이 10명씩 가요. 10명씩 나요. 피임도 금지돼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선천성 불구자가 막 나오는 게 인도입니다. 선천성 불구자를 뭐라 그래요? 하리잔. 인도는 카스트 제도잖아요. 사성 외에 불구자 제5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리잔입니다. 인도 간디의 위대함이 그 5성을 선천성 불구예요. 나면서부터 불구. 그런 사람이 인도에 1억 명 있어요. 1억 명. 그걸 하리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인도를 이길 나라는 절대 없어. 인도는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세고요. 중국이 40세, 한국이 50세입니다. 미국이 41세. 미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계속 인구가 유입되니까 41세밖에 되지 않죠. 인도의 국민소득은 3,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0분의 1. 중국의 국민소득은 죄송해요. 1억 2천만. 우리나라가 3억 정도 되니까요. 3만 불 정도,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인도 주식은 저는 여러분, 인도 주식이 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투자 뭐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인도 주식을 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주식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돼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내년 12월에 허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 엄청나게 투자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ETF. 인도 ETF는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으시면 조금씩이라도 인도 ETF 6개 있는데 그중에 수익률 높은 2가지만 사시면 분명히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구고요. 인구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집니다. 인구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0.1%를 보는 힘. 0.1%를 보는 힘. 그래서 see the future, see the unseen. 몇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바이블입니다. 투자의 바이블. 바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전 세계 커피콩 생산이 촉진될 것이고 결국 스타벅스의 가격이 원가가 내려간다. 이게 바로 바이블입니다. 20년 됐는데도 이 이상의 책이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되면 여러분 삼겹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삼겹살 사이클. 굉장히 유명한 얘기. 이거 다 고객에게 오늘 저해지를 설명할 때 저해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삼겹살 사이클을 설명해 보세요.
삼겹살 값이 오르면 농가는 돼지 도축을 중단합니다. 특히 암돼지를 계속 키핑하죠. 삼겹살 값은 더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이상 삼겹살 먹지 않아요. 오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에는 언제나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겹살 값이 폭락합니다. 이게 삼겹살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삼겹살 값이 오르면 어느 정도 됐다가 바로 돼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겹살 사이클. 삼겹살 값이 내리면 돼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과 1년을 미리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을 이길 어떤 회사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 핸드폰 판매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2%입니다. 92%. 애플은 핸드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8%밖에 안 돼요. 애플에서 음악을 다운받고 애플에서 건강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52%예요. 9억 8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가 애플을 쓰고 있는 한 애플을 이길 회사가 절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회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는 2028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에요. 이거 하나, 컴퓨터 하나 사면 20만 원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대함, 유튜브의 위대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고요. 삼성전자가 한국의 1위고요. 일본은 너무나 쉽죠.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1위입니다. 중국은 마오타이, 수리 1위고요.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측정합니다. 유럽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뭘까요?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유럽에서, 여러분 유럽을 가보셨나요? 물론 가보셨겠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의 공통적 특징은 비만입니다. 비만. 그래서 유럽의 시가총액 1위 종목 뭘까요? 비만 치료제.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 뭐예요?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는 확실한 살 빼는 주사입니다. 확실한 살 빼는 주사. 노보노디스크는 GLP-1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췌장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너무 배부르면 멈추잖아요. 그게 췌장에서 GLP-1이라는 게 몸에서 나와서 그만 먹자. 그래서 술이 위험한 거예요. 술은 먹다가 잠깐 쉬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러면 GLP-1이 잠깐 나왔다 없어져요. 그럼 푸는 거예요. 엄청 먹는 거. 근데 그 GLP-1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사하는 게 노보노디스크. 20% 빠집니다. 20%면 엄청난 거예요. 60kg짜리가 12kg 빠집니다. 12kg.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가 없어요. 단점이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비싸요.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자기가 자기 팔에 주사하는 거거든요. 주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작용 없습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맞으니까 1200만 원. 그래서 젊은 여성들 중에 노보노디스크 적금이 있어요. 그 적금 들어가지고 살 뺀다. 단점 중에 가장 강력한 단점. 그걸 끊으면 다시 쪄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한국의 망국병이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행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내렸는데 한 번에 막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된 충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반성해야 될 것이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3, 4분기 경제성장률. 여러분 7, 8, 9, 3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성장했습니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나라가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웬만한 나라는 총리가 바뀌어요. 총리가 바뀌고요. 경제 수장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김건희 리스크 국민 밉상의 하나 때문에 다 잊혀지고 이게 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11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경기가 좋은 거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경기가 나쁜 거예요. 그 사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리세션이라고. 리세션. 리세션이 경기 후퇴라고. 경기 후퇴. 이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살아있는 한국은행이라면 반드시 11월에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내릴 거고요. 그런데 금리가 내리기 전에 어디가 먼저 반응했을까요? 은행이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요. 하나은행의 하나생명 영업 총괄이 제 3년 후배예요. 그 올해 끝이거든요. 거기 3년 있으면 무조건 퇴직해요. 퇴직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다녀요. 왠지 아세요? 퇴직 위로금이 6억이래요. 왜 그러느냐? 은행들이요. 조 단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예요. 1,900조. 1%만 금리를 높이면 19조의 이익이 나요. 19조. 우리나라 은행 6개밖에 안 돼요. 3조씩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축 금리를 내렸어요. 예금 금리, 적금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죠. 예금 금리, 적금 금리를 이미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시중 6대 은행이 다 내렸고요.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내렸고요. 하킹 통장이라고 이렇게 일정 금액을 놔두면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통장은 은행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통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은행의 전략이죠. 은행은요, 점포가 하나도 영업을 내지 않아도 대출 이자만 가지고도 회비 같은 데는 2조씩 이익을 내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델들을 쓰잖아요. 10억씩 20억씩 주고 전 세계 최고의 모델을 쓰는 게 은행들이 보이는 경비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아주 독특한 제도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제도를 보험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IFRS. 이게 그게 뭐냐면 미래이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회계제도 IFRS를 운영하는데 이걸 오늘입니다. 오늘 2시에. 오늘 2시에 발표해요. 오늘 2시에 IFRS 제도를
바꾸게. 금감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FRS의 변경은 결국 저해지, 예정이율,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오늘 보험혁신위원회라는 게 금감원에서 열리고요. 보험혁신위원회 핵심이 IFRS의 변경입니다.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저해지종신보험을 지금 가입했어요. 그러면 60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하면 보험사의 이익이 되잖아요. 보험사의 이익이 되니까 그 이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이게 바로 IFRS.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고 정신이 나간 거죠. 생각해 보세요. 농협이 여러분 이제 점점 말씀드린 농협이 3 플러스 2예요. 투트랙이잖아요. 100만 원을 3년 내고 나머지 2년 동안 20만 원씩 내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시책을 400%. 400% 그렇습니다. 이번에 400%.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강조드립니다. 무기가 많아야 고객을 설득하죠. 2골에 400%, 100만 원이면 2골에 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냐고. 자, 봐요. 3 플러스 2니까 여러분 5년에 생명보험 유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가 안 돼요. 그럼 80%가 손해보고 해약할 것이다. 그 손해보고 해약하면 그 이익이 보험사에 나온다. 보험사에 나오니까 그게 올해 이익으로 계상된다. 올해 이익으로 계상되니 법인세만 내고 의미가 없으니 시책을 풀자. 이게 지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실제로 이익을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을 농협 같은 회사가 말이에요. 농협 같은 회사가 어떻게 5년 내내 보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3년만 100% 받고 나머지 2년은 20% 받는데 어떻게 400% 시책을 펼 수 있냔 말이에요. 400%. 400% 시책을 농협만 피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경영인정기는 또 어떤 거예요? 경영인정기가 4년에 다 해약해요. 밸류마크는 3년에 해약하십시오.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밸류마크는 다 신한 거 팔아요. 신한. 신한이 3년 좀 지나면 80% 나오거든요. 그럼 법인세하고 해서 100% 된다. 3년에 해약해라. 3년에 해약하는데 2000%예요. 전체 사업비가 2000%. FC에게 주는 게 1400%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또 메모하십시오. KB 경영인 정기는 빠르면 이번 주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예요. 빨리 서두르셔야 되고요. 늦으면 다음 주. 개인 가입을 막습니다. 개인 가입 전체를. 개인 가입 전체를 막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엄청난 시책을 폈죠. 그래서 930%까지 나오죠. 15일까지만 930. 15일까지. 다음 주 언제요? 토요일까지만 930이다. 이것도 보험사들이요. 저해지중심보험 경연정기로 톡톡히 재미를 봅니다. 톡톡히 재미를. 여러분 진짜로 도둑놈들은 보험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500명 이상의 GA가 64개 있어요. 제적 500명 이상의 GA가 64개 있어요. 전체 FC의 70%. 70, GAFC. 전체 FC가 42만 명인데 32만 명이 GA에서 근무합니다. 10만 명은 10만 명 중에 2만 명은 몰라서 있는 거고 8만 명은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 500명 이상의 GA 64개가 전체 GA 매출의 70%를 하는데 전체가
영업이익이 2천억이 안 돼요. 영업이익이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안 돼요. 그런데 메리츠와즈 하나가 1조 5천억. 완전 도둑놈들이죠. 그리고는 전부 우리한테 팔라 그러잖아요. GA에 팔라 그러고 시책 차별화하고 그리고 지들은 지금 내가 전화했더니 다 베트남 가 있고 전부 놀러가 있잖아요. 실제로. 빨리 개선돼야 되는 게 삼성생명이 아주 쥐약 같은 회사예요. 삼성생명이 만들어낸 최적의 조치가 1200%로 1200%. 1년에 1200% 수수료를 넘을 수 없다. 물론 금감원이 만들었는데 금감원의 TF팀이 삼성생명 건물에서 1년을 있었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1200%만 주면 지들이 만기로 남잖아. 여하튼 anyway IFRS를 지금 현재 건들고 있다. 여러분 폭풍입니다. 다만 제도니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전체 수수료도 다 바뀌고 보험사 전체의 환급금도 다 바뀌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3대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3대 대북 열차가 들어옵니다. 잘 잡으십시오. 이 기회에 잘 잡으세요. 이 기회에 잘 잡으세요. 내가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드릴 테니까 절 보세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꿈에 이르는 과정이 3단계가 있는데 A, I, D, M, A 이게 꿈에 이르는 과정.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구매를 해요. 첫 번째 A가 어텐션이에요. 보험료가 오른대. 수익이 떨어진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한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 없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벌판 시기가 되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서 많이 고객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될까? 12월 말에 여러분의 업적은 확 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대 대박 열차 중에 제1번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하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IFRS. IFRS에 따른 환급률 하락입니다. 환급률 하락. 이거는 제가 보기에 12월이나 1월은 빠르고요. 회계연도 4월 1일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제가 내일 여러분께 드릴게요. 30페이지짜리 경영정의 표준 제안서를 갖고 제 얘기대로 하세요. 두 부를 인쇄하세요. 두 부를 인쇄해서 한 분은 깨끗하게 두시고 한 분은 제가 메모하라는 걸 다 메모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경영정의를 제일 많이 팔았고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법인은 내년도 되니까 내년 3월까지 무지하게 팔 수 있어요. 경영정기. 경영정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경영정기 비용 처리 아무도 가입하지 않아요. 영속성을 높이는 제일 좋은 제도가 바로 경영정기입니다. 이렇게 출발했을 때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듣는 것. 여러분 CEO는요. 가장 큰 특징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려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큰 실수가 빨리 물려주세요. 물려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CEO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오래오래 건강히 사장하십시오.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경영정기 핵심은 영속성입니다. 법인의 영속성을 높이는. 그래서 짧으면 개인. 거기다가 매트라이프가 메모하세요. 매트라이프가 개인 판매를 연장했습니다. 매트라이프는. 매트라이프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냥 개인이 가입 가능. 그냥 가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정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이 어떻게 못하고 있어. 내려라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라이프는 개인 경영인정기가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회의비는
짧으면 최악의 경우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리면서 법인도 지금은 제시하세요. 제 얘기대로 하세요. 잘 들으세요. 영숙성 제고를 위한 경영전기 설명드릴게요. 뭐라 그럴 거예요. 고객은 가장 싫은, 여러분, CEO는 가장 싫어하는 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감하는 거지 설득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좋은 얘기네. 이건 굉장히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알았어. 그래, 한번 검토해 볼게. 그리고 한 번 더 가세요. 그리고 12월에 가면 가입합니다. 진짜로. 작은 금액이라도 가입해. 100만 원을 5년 놓으면 6천만 원이에요. 완벽한 시크릿 머니입니다. 격리 담당과 CEO만 하는 비밀 장부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이렇게. 비용 처리해서 없애는 겁니다. 내일 내가 경영정의 페어 플랜도 알려드립니다. 완전 내 돈처럼 가져가는 겁니다. 내 돈처럼 세금 없이 내 돈처럼 가져가는 게 경영정의 페어 플랜입니다. 페어 플랜. 많이 합니다. 한 5% 정도가 이 기법을 알아요. 이걸 얘기하면 고객이 다 가입할 거예요. 200만 원씩 가입해요. 5년이면 1억 2천입니다. 법인 자금이죠. 법인을 둘 중에 하나를 나눠서 하나를 폐업해요. 그리고 폐업 증명원을 보험사에 가져가면 계약자 변경을 해줘요. 개인으로. 그래서 가져가는 게 바로 경영전기 폐업 플랜입니다. 지금 당장 폐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플랜을 고객에게 제시했을 때 고객은 분명히 그러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따라서 내일은 굳이 여러분 막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꼼꼼히 메모해서 경연전기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팔 수 있어. 3월까지 팔 수 있으니까 5개월간 판매할 수 있는 경연전기가 또 대박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15%로 떨어지는 거에서 더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내년이 되면 저해지종신보험은 사실은 자리를 내년 4월 1일이 되면 자리를 감출 가능성이 높.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메트라이프 달러 경영정의는 개인도 가입이 됩니다. 1300%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중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만 잘 보세요. 1480%가 KB잖아요. 수수료. 그리고 5년 환급률이 96.7%. 메트라이프도 5년 환급률은 96.7%인데 1300%니까 지금 만일 고객이 권한다면 우선 KB를 권하면서 동시에 메트라이프의 경전도 함께 권해서 빨리 판매가 준비됐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셋,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마인드셋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벌겠다. 5천만 원이면요, 경연정기 포함해서 한 400, 300에서 400. 목표를 크게 잡으십시오. 크게 잡으세요. 그리고 금감원이 도와주고 있고, 은행이 도와주고 있고, 다른 FC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고객 설득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충분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기네스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경영정의는 개인 한 건, 법인 한 건을 목표로 하십시오. 개인 한 건, 법인 한 건. 경영정의. 법인은 3번, 4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2월 말이 되면 밸류마크나 피플라이프 같은 것은 막
한 달 업적이 50%가 들어. 경영적인 마지막에 막 쏟아지는 때가 언제냐? 12월 말일이다. 말일까지 절대 올드랭 사인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경연정기 개인 11월 혹은 12월까지 법인은 지속적으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종신보험은 5건에 200만 원 정도 내가 팔겠다. 5건에 200만 원 정도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변액연금. 변액연금 이제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변액연금을 접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퍼져 있는 돈이 5,200조 원. 지금 우리나라 유동성이라 그래요. 금융기관 유동성. 은행 예금 적금이 5,200조. 5,200조. 2014년에 2,600조였어. 2,600조. 2004년에 1,300조였습니다. 놀랍죠? 10년에 2배씩 돈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가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굉장히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2034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돈이 1억 1,000조가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 보세요. 왜 돈이 그렇게 퍼지냐?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을 장롱에 넣어두는 사람 없잖아요. 은행에 맡기죠? 그럼 유동성이 1억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요. 그러면 내가 시작한 1억이 2억이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역으로 따져볼까요? 10년에 2배가 돼요. 적으세요. 10년에 2배가 되려면 9.6%의 수익률이 나와요. 9.6. 9.6%의 수익률이 나야 10년에 2배가 돼요. 10년에. 아시겠죠? 9.6%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이. 30년 동안 13% 수익이 났어요. 미국 주식이. 그럼 미국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이게 가장 쉬운 7%를 파는 방법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1번이 AI 기법. 그리고 만일의 경우 원금 손실이 나면 7% 연금을 받아요. 여러분 백지설계로 7%를 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변형연금도 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장성 10건. 그리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뭘 발표하냐면 전 가게가 전 가정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면 패밀리 오피스 법인을 만들지. 법인을 만들지. 가장 쉽습니다. 3일이면 만들고요. 30만 원이면 일단 만들어 두는 그걸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빨리 깨셔야 돼요. 개인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법인을 마음대로 못 쓴다. 작년 12월 여러분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요. 접대비란 말이 없어지고 업무 추진비라고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작은 법인도 월 300씩 증빙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월 300.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는 영수증 필요 없거든요. 100번 경조비 집행하면 2천만 원. 그래서 법인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청첩장 구하기예요. 다시 볼까요? 월 500, 6천만 원은 세금 없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자금을 넣고 현금화하는 것만이 여러분 아주 독특하게 고객을 만나서 자산가들에게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기법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시장, 의사시장, 학교시장 2달 동안 이 시장도 확보해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중간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에 도전하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의 특징 바로 저해지 정신과 경영정신. 경영정신. 이 저해지 정신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은행이 금리를 이미 내렸잖아요. 은행이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실제로 보험사는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프로모션을 더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의 시점.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41일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41일의 시간이 남아있고 저를 좀 보실래요? 이순신 장군의 무게함은 뭔 줄 아십니까? 선조가 물었어요.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죠? 장수에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장수에게는 그 한 단어, 그 유자예요. 한자 따지면 유자. 유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한 단어가 이순신 장군을 바꾼 거예요. 12척의 배가 찍 남아있습니다. 그게 긍정입니다. 긍정.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서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아주 비관적으로 봤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 사람이 절망을 만날 때 용기를 가지면 그게 소망으로 꼽힌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지만 얼굴 안쪽으로 돌아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여러분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썩은 가슴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누구한테 썩어? 가족. 왼수. 가족이 아니라 왼수. 그런데 다시요. 걱정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에 이르지만 절망을 용기로 바꾸면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진짜 메모하세요. 머릿속으로 딱 두세요. 머릿속으로 두세요. 5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진입장벽. 진입장벽.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진입장벽. 진입장벽. 가장 중요해요. 야, 오래 놔둘수록 목돈이 만들어져. 이겁니다. 오래 놔둘수록. 은행 좋지.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세요. 야, 이거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도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해. 해약 안 하고 끝까지 갔다고. 끝까지 가. 그럼 네가 승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입자 1번.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가슴을 여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을 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고객은 가슴이 열려요. 고객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감성. 자, 첫 번째 진입장벽. 두 번째 은행과 비교. 은행과 비교하라. 은행과 비교하라. 은행과 비교하는데 그거 적으세요. 은행 직접적 비교. 직접적 7년 납 비교. 그리고 두 번째 간접적 비교가 뭐냐? 이 수익률이 날려면 은행에 몇 프로를 놔둬야 돼? 5.8%예요. 5.8%. 이 비교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자신 있게 하세요.
아이고, 10년 나도. 그래서 진입장벽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해약하면 손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갖고 있어. 여러분, 잘 얘기하세요. 야, 너 해약할 것 같으면 금액을 줄여. 이렇게 가세요. 그래야 고객이 신경이 나서 더 크게 해요. 너 날 무시해? 30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한 걸 나중에 얘기하면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중간에 생각하면 손실이야. 알지?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풀어진 기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맞을 매를 미리 맞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이야, 못생겼어. 돈도 없어. 지금 무조건 노력하고 있고 삼성 다녀. 결혼하는 거예요. 삼성 다녀. 되게 그렇게 돈도 없고 그럼 안 해.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봐요. 모든 건 역전인 거예요. 역전. 처음에 나쁜 걸 얘기하세요. 여러분 FC들이 판매에 실패하는 제일 1번이 뭐냐면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해약하면 안 돼. 끝까지 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객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부터 얘기하시죠. 중간에 예약하면 손실이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갖고 있거든. 그래서 목돈이 만들어져. 집이라고 생각해봐. 너 집을 팔아가지고 꽁채 바꾸냐? 안 그렇잖아. 까지 가져가. 그게 뭐예요? 진입장벽.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파느냐?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 은행과 비교. 아주 쉽게 비교해. 은행과 비교. 똑같이 100만 원을 냈을 때 은행과의 차이. 아니면 우리 거가 은행에 몇 프로 적금이 나오냐? 5.8%가 있어야 나온다. 세 번째.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익의 개념을 설명합시다. 쉽게. 야, 5천만 원 내면, 1억 내면 2,480만 원이 이자.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100만 원씩 내면 124.8%가 나.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명심하세요. 이자액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자액을. 수익률이 아니라 이자액. 그래서 야 124.8%야. 124.8% 아니고요. 2,480만 원이 이자야. 그것도 세금 없어. 너 슈퍼 가서 봉지 들라 그러면 어떡하니? 이고 가잖아. 세금은 원천징수야.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해. 비과세가 중요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도, 아유, 10년 부담돼. 그때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제일 작은 커피 2잔만 아껴라. 커피 2잔만 아껴서 커피숍의 주인이 되자. 목적 자금 설계. 목적 자금 설계. 목적 자금 설계하는 거. 자, 진입장벽 얘기하고 은행과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자액을 설명해야 돼요.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자액을 설명해요. 그리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그리고 실패 95%. 여기까지 얘기해도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클로징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클로징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진짜로 이대로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에 가서 오늘은 취향서 사인을 받아야겠다. 문장 긋고 무릎 꿇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칼 꺼내고 막 그러지. 이거 가해보면 난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신고해요. 신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 바뀐 것 중에 제일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상남자. 와, 그거 엄청 바뀌었어. 옛날에 상남자는 뭐예요? 10번 찍어? 안 나와가는 여자? 없다. 지금은 스토킹 감옥 가. 스토킹 감옥 갑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이요. 못해. 그렇게 바뀌었잖아.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게 뭐냐? 이걸 못해요.
메모하세요. 마지막에 청약서를 틱 꺼내기 전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1번, 왜 지금 해야 되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해야 되냐? 왜 지금 해야 되냐? 두 번째, 이 상품이 최고다. 이 상품이 최고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 상품만 있어.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엔 다른 데는 없어. 이 상품에만 있는 거야. 바로 한배 추가납입. 가장 최대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아.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팔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건 팔고 어떤 사람은 한 건 파는 것은 상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크로징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크로징 기법, 오늘 청약서를 꺼낸, 언제 꺼내지? 이렇게 맘 졸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있게 왜 지금인가? 이 설명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기법들이 들어요. 부자는 저축부터 하고 나중에 쓴다. 부자가 되자. 뭐 이런. 그리고 저축에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거야. 미국은 강제로 WISE 기법. 일을 시작하면 30% 저축부터 해. 이렇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네. 곧 없어질 것 같아.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해. 이게 뭐예요? 왜 지금이? 왜 지금? 저연전기 판매도 마찬가지. 왜 지금이지? 아, 이거 미루다가 법인세 다 내시잖아요. 지금 준비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에 고객이 망설일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오. 이런 상품을 파는 회사가 20개 있다. 그중에 수익률 탑. 그리고 이 회사만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한 배 추가 납입이 됩니다. 왜 이 상품이냐? 왜 지금이냐를 극복하면 프로징 기법이 엄청나게 드러나요. 엄청나게 드러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5단계 잊지 마십시오. 진입장벽, 수익률 비교, 이자 강조, 목적 자금 설계, 그리고 최고 상품이라는 비과세 기법. 이 5가지를 계속 익히셔서 계속 고객에게 찾아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여러분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놔드릴 테니까 쭉 보셔서 쓰시면 되고요. 요겁니다. 은행과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 직접 비교가 있고요. 우리 10년 수익률 은행 적금과 비교.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직접 비교는 120, 은행이 우리가 124.8%인데 은행이 115. 요걸 비교해 주는 거. 요걸 비교해. 근데 이게 비교를 안 하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요? 두 번째, 우리 10년 수익률을 은행 적금과 비교한. 그럼 바로 요겁니다. 계산법이라고. 요게 124.8%가 나오려면 은행 적금에 5.8%가 있어야만 128%가 나옵니다. 지금 5.8%는 절대 없어요. 그래도 망설일 거예요. 그래도 망설이는 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객이 요거 가입하고 원금 이하니까 까지 갖고 있다가 결국 고마워했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AB 적으세요. 930% 나옵니다. 총 수수료 930. 그런데 15일까지만 930이고 15일 지나면 70이 줄어요. 크게 줄지 않은 거니까 ABL은 그렇고요. 두 번째, 농협은 이걸 프로모션이 400%입니다. 자, 이거예요. 철저로 농협부터 권하면 안 돼요. 그럼 농협을 하지 ABL을 안 해요.
ABL을 권했는데 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친숙한, 봐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바로 5년 비과세는 해야 되고 5년 동안 똑같이 내기는 어려우니까 3년 100% 내고 나머지 2년은 20% 내는 적금이야. 수익률이 약간 작은데 이것도 괜찮아. 124.3%. 이거 어때? 이렇게 권하시는. 아시겠죠? 그런데 고객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수익률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럼 보세요. 고객의 탓으로 돌리세요.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목돈이 있으면 131.5%까지 돼. 목돈 맡겨서 삼성생명 즉시연금으로 빼고 ABL에 넣으면 131.5%까지 돼. 이 세 가지 여러분 고객들에게 권하시는 거. 아시겠죠? 이게 최고 수익률 그리고 가장 짧은 목돈 고객까지 설득하는 출발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입장벽, 은행과의 직접 비교, 이자의 비교, 목적자금 설계, 또 이 상품밖에 없는 특징을 강조하십사. 아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마지막 여러분께 정말 좋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세일즈 노트를 연습하시고 운용하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지인과 이거 했나 한번 했으면 할 수 없고 지인과 친구와 애인의 차이를 아시는 지인과 요거를 오늘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 지인과 친구와 애인의 차이. 지인은 일이 있어야 만나. 친구는 일이 없어도 만나요. A는 일을 만들어서 만나요. 자, 지인과 친구와 애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갤럭시 핸드폰하고 보험 상품의 공통점. 갤럭시 핸드폰하고 초밥하고 보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거 간단하죠. 초밥이 오늘 만든 초밥 내일 먹을 수 없죠? 갤럭시 핸드폰 시간이 지나면 구형이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은 팔 시기가 있어요. 자, 저해지 경연전기를 판매하되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설득이 없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딱 이번 주만 파십시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이번 주만 파세요. 이번 주만. 뭐죠?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치매 감별. 왜냐? 이게 지금 가입하면 13차월까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2,200. 13차월까지. 그런데 11월 8일까지입니다. 13차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시고요. 인지 등급 하나 보세요. 인지 등급. 인지 등급. 인지 등급은 조금 심한 건망증입니다. 3, 4, 10. 그걸 틀린지도 몰라. 3, 8, 50 이런 받는 게 인지 등급. 인지 등급. 그래서 1번 요거를 이번 주까지만 13차월까지 2,200. 막말로 말이에요. 13차월을 다 내줘도 900% 남는 13차월을 다 내줘도 900% 남. 그냥 우리끼리 막말로. 그런데 2,200%가 다른 손해보험은 17차월, 25차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13차월까지 나오는 게 2,200원. 2,200원. 그래서 인지등급 10만 원. 요거 마수거리로 10만 원 하면 22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하면 220만 원이니까 마수거리로
이번 주에는 가동으로 요 인지등급 3호 17 이거를 판매해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아시겠어요? 네, 자, 내일 메모 잘 하셔서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병인정기 플랜을 합시다. 내일은 죄송한데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 9시. 제가 내일 막 여러 군데를 가야 돼서 송구한데 9시부터 시작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 목표 얘기 드렸고 자, 수요일 강의 드렸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지막 이 얘기할게. 이 연필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필은 어떤 거죠? 깎은 연필 오른쪽이죠? 깎은 연필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미국 체육협회 광고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다를 거예요.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샤프하게 보이는 것은 쉽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필이 깎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금메달은 못 땄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우상혁 선수.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녹슬어 사라지는 것보다 알아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녹슬어, 이거 너무 명언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녹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닳잖아요. 달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